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의열단장입니다. 금요일날 장을 마감하고 시황 영상을 안 올려드려서 주말간 시황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개인들의 심리가 어떠냐면요, 여기에서 막 폭락 올 때 공포감, 이런 식으로 반등이 오니까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감, 또 여기에서 폭락을 우수수수수수 떨어지니까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해, 인버스 사 모아야겠다, 엄청난 공포감, 그리고 또 이렇게 반등이 오니까 이대로 이렇게 또 다시 날아갈 것 같은데 하고 희망감, 아주 공포와 희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심리가 아주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내릴지 오를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가 더 맞추기 힘든 장입니다. 엄청 선물하시는 분들은, 주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장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박스 구간을 벗어났다, 그래서 이 보합이 상승을 위한 매집인지 하락을 위한 매집인지 모르겠으나 박스 구간을 벗어나서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락일 매집이 높다. 하지만 주식하신 분들도 많이 느꼈겠지만 이렇게 매집을 했다가 아래로 훅 뺐다 이렇게 훅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이거는 하락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대세 상승장으로 갈지, 매집을 이렇게 열심히 1년간 하고 밑으로 훅 빼가지고 털어버리고 대세 상승장으로 갈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매물대 일단 추가를 해드릴게요. 기본 지표에서 매물대 분석 차트를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대가 여기 네모 박스에 무수히 많은 매물대가 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소화하려면 엄청난 호재로 엄청난 양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이 매물대가 소화가 가능하다. 이 많은 매물대를 소화시키려면 엄청난 매수세가 여기에서 던져 나오는 매도세를 이겨서 다 이겨내고 올라가야지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승이냐 하락이냐 굳이 확률적으로 두고 봤을 때는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선물 수급, 메인 수급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주가가 후행성으로 따라온다 그랬죠. 외인 수급이 주가를 선행한다고 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외인 수급도 이렇게 떨어질 준비를 하다 이렇게 떨어졌죠. 아직은 이 주가 밑에 외인 수급 밑에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대세 상승장으로 가기보다는 하락일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 다음 주, 2주, 3주 뒤에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매물대 분석 차트는 일단은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소설을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게 여기 이 선행 스팬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런 선행 스팬, 여기가 강력한 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주가도 이 선행 스팬 맞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 반등 자리가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 반등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락이 나와도 또 여기 맞고 튕기고 좀 상승했다가 여기 매물대 맞고 눌리고 또 맞고 튕기고 하다가 여기 또 일목균형 있죠. 여기 맞고 붕괴시켜서 하락으로 쑥 들어가는 그림이 있죠. 일단 그래서 여기 맞고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지만 이게 물 흐르듯 차트를 그려드리면 1안입니다. 1안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여기 맞고 퍽, 그래서 여기 일목균형 두 개 그린 거 둘 다 밑으로 주가로 내려오면 이건 미래가 진짜 없죠. 이 마지막 희망의 끝자락을 잡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가로 내려오면 그때는 여기 이 매물대를 일단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매물대를 봐야 된다 이거죠. 이게 1안입니다. 2안, 좀 긍정적으로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외인이 갑자기 수급을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외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여기 또 올라타고 이런 식으로 한 5, 6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매물대를 계속 흡수를 하는 겁니다. 외인 수급은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 외인 수급이
이 주가를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외인 수급이 계속 들어와서 이 분홍색인 외인 수급이 이해하기 쉽게요. 분홍색으로 제가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외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주가도 계속 이렇게 꼼틀꼼틀 되면서 여기 있는 매물대를 계속해서 흡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주식엔 100%는 없지만 그냥 소설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는 열어둬야 됩니다. 한 가지 방향으로 무조건 이거다, 확실하다, 100%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2안, 그리고 가장 비관적인 3안이 있죠. 주가가 이렇게 쏟아지면서 여기가 외인 수급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쏟아지면서 외인 수급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도 이때에 맞춰서 좀 많이 늘어났어요. 미결제 약정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죠. 주가가 이렇게 쏟아질 때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늘어났다. 점점 이런 식으로 많이 늘어났다. 맞죠? 인정하시죠? 주가가 쏟아지면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 주가를 쏟아내면서 매도 미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인의 포지션은 지금 하락 포지션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락 파동에 1파동이 맞다면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엘리엇 파동으로 3파가 확장으로 나왔다면 1파, 2파, 3-1, 3-2, 3-3, 3-4, 3-5파 쏘고 면 1파하고 2파고 이게 크게 3파가 되겠죠. 4파 반등 후에 5파로 꼬꾸라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최악의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꿈틀꿈틀 수급을 계속 먹어가면서 여기에서 뚫고 팍 가느냐, 강력한 호재가 들어와서, 아니면 여기에서 꿈틀꿈틀 하다가 이 일목균형 밑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죽어버리냐, 아니면 바로 내일부터 이 선행 스팬을 깨가지고 바로 이렇게 죽어버리면 바로 죽진 않겠죠.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매물대에 대한 반등이 한번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 밑에 매물대 보러 가는 거죠. 여기 밑에 매물대, 여기가 삼성전자 61,000원짜리입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온다면 여기에서는 급하게 반등 나올 거라 기술적 분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이렇게 쏟아질 확률이 가장 높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거를 100% 예상할 수는 없어요. 1안, 2안처럼 충분히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버티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금요일날 정규장이 마감되고 야간장에서 우리나라 선물 야간 시장이 강했어요. 0.2% 정도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엄청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분봉 차트로 10분봉 차트 보시면요,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엄청 강하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3시경인가 2시경인가 갑작스런 FOMC 파월의 연설이 있었는데, 그 연설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FOMC 파월이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파월 의사로 이런 뉴스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상은 천천히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발언이 이거예요. 나는 테이퍼링에 나서야 할 시간이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만 하면 주가가 진짜 폭락을 할 거기 때문에 살짝 애매하게 안전장치로 금리를 인상할 때는 아니라고 모순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더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하면 심각한 위험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목격이 된다면 물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으로 눈에 띄게 보인다면, 물가가 너무 상승을 하는 게 보이면 우리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파월 의장이 여지껏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안 하고 테이퍼링을 가속화한다라는 언급을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테이퍼링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발언으로 인해 나스닥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마이너스 1% 정도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뭐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 야간 시장도 플러스 0.
0.2%였던 게 마이너스 0.2%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좋진 않죠. 미국장이 마이너스 1% 정도의 큰 폭으로 빠졌고 우리나라 야간 시장도 빠졌으니 개파락으로 시작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그 개파락의 시작이 만약에라도 여기 한 386 컴퓨터가 생각나네요. 386 정도, 약 10% 정도 개파락으로 만약에 진짜 비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10% 개파락으로 시작을 한다면 여기 중요한 지지선이 나오는 이 선행스팬 구간을 저항선으로 바꿔버리면서 올렸다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어중간하게 개파락이 나오면 다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장담을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중요하겠지만 미국 시장도 아주 중요하죠. 나스닥 100 차트인데요. 트레이딩 뷰로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예요. 제가 여기 헤드앤숄더를 그려놓은 거는 여기가 헤드앤숄더 구간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나스닥은 차트를 분석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워낙에 무적이라서. 저희 카톡방에도 나스닥은 무적이다. 무적권을 발동을 해서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저 동의를 합니다. 나스닥을 감히 차트 분석을 했다가 봉변당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소설로 감히 또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죠. 만약에라도 단 1%라도 나스닥이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라면, 그래서 만약에 이게 헤드앤숄더가 맞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고 헤드앤숄더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선 굵게 그릴게요. 이 추세선이 엄청 중요한 지지선이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를 깨버리면 다음에는 이 추세선이 엄청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부터 대세 하락으로 간다면 여기 지지를 한번 깨야 될 거고요. 여기 지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가 좀 중요한 추세 지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 헤드앤숄더 여기 밑부분이 다시 저항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렇게 갈 확률이 80% 이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역사적 고점이라면 이런 식으로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린다라고 표현을 하자면 여기에서 고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RSI 지표에 과매수가 됐죠. 70% 이상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다이버전스가 뜨면서 기술적 분석으로는 하락 추세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하락 추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색깔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세를 타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추세선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지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이거를 뚫는지에 따라서 상승 추세로 가느냐 하락 추세로 가느냐 대응을 잘 하시면 됩니다. 이 세력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만지는 거나 이렇게 만지는 거에서 봤을 때 매도 미결이 잡히고 있고 이거 잘못하다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급하게 곱버스, 인버스를 70% 물량을 담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믿으시는 분들은 인버스를 70% 담았을 확률이 높겠죠. 레버리지를 담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다음 주에 만약에 수틀려버리면 인버스도 거두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고점에서 담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420까지 1안인가 거기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하다 이렇게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금은 모험식으로 30%를 가지고 있으라고 했죠. 금 차트예요. 금 일봉 차트입니다. 금이 이런 식으로 고점을 찍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보나치로 저점과 고점을 딱 이었더니 여기 618 정도를 지키고 다시 반등이 오는 그림이다. 그리고 여기 맞으면 팍 올라가죠. 여기 맞으면 팍 올라가죠. 여기가 엄청 중요한 자리구나. 여기 맞고 밀렸고요. 그래서 여기 오면 금은 웬만하면 매수를 받아야 되는 자리다. 인정하시죠? 근데 저희가 금을 아마 이쯤에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이 한 5% 정도 수익 중인데 지금 이 선 보이시죠? 이 추세선이 일봉 차트의 중요한 추세선 상단
상단이거든요. 이 추세선 상단을 깨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추세선이 또 있어. 이 추세선이 저항이 있으면서 훅 밀렸어요. 이 추세선은요, 어떤 추세선이냐면 여기 이 고점과 고점과 고점을 이은 추세선이 미래의 저항선으로 바뀐 거고요. 저점과 저점을 이은 이 추세선이 추세선 딱 맞고 튕겨 올라갔죠. 여기 추세선 맞고 밀렸죠. 이게 저항으로 바뀐 자리다. 그래서 금은 이 추세선을 맞고 올라타서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지, 이 저항선을 맞고 어떻게 내려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금을 30% 정도 보험으로 갖고 가는 이유는 테이퍼링이 만약에 가속화가 돼서 나스닥이던 우리나라 국장이던 폭락이 만약에 나오면요, 금을 갖고 있으면 금에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금은 안전자산이에요. 금이라는 광물은 이 돈, 화폐, 달러나 원처럼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건데, 금이라는 광물은 채굴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 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대공황의 장이 오면 금의 가치는 천정부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자산에 투자했던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의 자본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골드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에 한계가 있는 금이라는 광물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는데 금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이 금이라는 녀석은 1970년대부터 보여지는데 제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이네요.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미친듯이 올랐던 애예요. 그래서 금도 기술적 분석으로 최대한 수익을 보고 나오고, 만약에 이 자리 주면 다시 금에 대한 비중을 많이 올릴 겁니다. 이 자리 오면 일단 무조건 바꿔는 봐야죠. 중요한 지지선이니까. 떨어지면 손절 보는 거고.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그래서 지금 뭐 상승이다 하락이다 속단할 수는 없지만, 여기 선행 스팬을 깨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추세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여기 21선에 저항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서 21선에 주가가 안착을 하잖아요. 폭락에 대한 공포는 사라진 겁니다. 어느 정도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420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선행 스팬을 깨고 안으로 들어온다면 21선의 이동평균선 저항이 제대로 들어맞은 거고, 여기 저점을 깨는지 들었다가 빼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인버스 70% 담은 것도 상황에 따라서 수틀리면 다시 거두겠습니다. 인버스는 지금 1% 정도 수익을 보고 있으시죠. 저도 기술적 분석을 계속 하면서 이때부터 막 소신있게 발언을 하면서 내일은 위다, 아래다, 보합할 거다, 여기에서 하락할 거다, 여기에선 반등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맞춰드리고는 있지만, 지금은 하락할 거다, 상승할 거다 이렇게 말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너무 어려워요. 여러가지 사항들도 그렇고. 그런데 상승보다는 하락의 힘이 많이 쏠려 있다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외에도 다른 애들 볼게요. 중국 상해 종합 차트가 뭐 이쁘네요. 심천도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많이 지금 힘드네요. 이거 맞고 또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죠. 와, 일본 우리나라보다 더 아주 힘이 장사네 얘네들.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가 삼성전자 61,000원짜리고요. 여기가 삼성전자 72,000원짜리고요. 여기에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온 상황이네요. 아, 대만도 강해. 대만 여기가 삼성전자 61,000원짜리고 여기가 삼성전자 72,000원짜리인데 이 매물대 오지도 않았죠. 한참 멀었습니다. 아, 베트남도 아주 좋아. 아니, 우리나라만 구린가 봐. 인도. 와, 인도 대박이다. 인도 주식을 해야 되나? 아, 브라질이나 터키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리를 엄청 인상을 하고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브라질은 완전 죽었습니다. 일목균형표 완전 밑으로 떨어졌죠. 일단은 여기까지 떨어지겠죠. 브라질은 여기가 일단 매수받을 자리다. 여기는 급하게 반등 나올 겁니다. 호주도 깔끔하다. 우리나라만 아주 죽창이다. 브라질이랑 영국도 아주 차곡차곡. 독일도, 러시아도
금리를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끄떡이 없네. 나스닥도 S&P 신고가 갱신하고, 헌데 우리나라 차트를 딱 보면 우리나라 차트만 이렇게 꺾였네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처럼 차트가 다시 상승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상생지수나 브라질처럼 힘없이 추락할 것이냐, 그거는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한 달 후, 두 달 후에요. 저랑 같이 분석하고 많은 의견 나누면서 서로 예측을 잘 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길게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